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외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장외 주식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뭐 유수의 기업들도 떠오르겠지만 저는 소영주 소장님께서 알려주시면 장외 주식이 참 쉽다, 간편하다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여러분께 우리 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소영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장외주식 시장, 여전히 뜨겁게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사상 최고의 공모주 시장이 열릴 걸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외주식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올 한 해를 보면요. 정말 IPO 시장 굉장히 후끈후끈했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 쭉 돌이켜보세요. 올해 IPO 기대주들 카카오뱅크 있었죠. 크래프톤 있었죠. 정말 폭풍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소장님과 함께 적정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 주가에 대한 이야기 여러 전략들 함께 했었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장외 주식에서 여러분이 장외 홈런 뛸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 아닌데 계속 마지막 방송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방송 있죠? 네,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한 주 이슈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K뱅크 쪽에서 이슈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K뱅크가 내년 말 상장을 예고했습니다. 예고하면서 현재 5일 연속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K뱅크가 국내에 인터넷 뱅킹 1호 기업이었습니다. 상장은 카카오뱅크가 먼저 했는데 설립은 K뱅크가 먼저 설립됐죠. 이 K뱅크도 2022년 우리가 그렇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IPO 해가 바로 2022년입니다. 예상하건대 IPO 금액이 한 30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현대 ENG 면면이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쓱다컴의 SSG, 그다음에 마켓컬리, 여타 대형주들 안에 K뱅크도 2022년 하반기에 상장을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이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토스기부터 마찬가지죠. 토스가 우리가 매번 토스기 원리 앞에서 비바 리퍼블리카를 얘기를 했습니다. 토스가 연초 대비해서 보통 기관들이 한 8조 대비해서 투자를 했죠. 현재 시장가는 한 20조 정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800억 정도의 기관들이 투자한 주식들이 800억 선, 그러니까 16조 선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식이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8조에 투자한 금액이 16조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일부는 엑시트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이 좀 밀리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예. 마켓컬리 역시 강합니다. 현재 마켓컬리가 또다시 2,500억의 프리IP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 뜻은 그동안 마켓컬리가 총 받은 금액이 7,500억, 총 합치면 9,000억 가까이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 뜻은 프리IPO 투자 유치 성공이기 때문에 마켓컬리도 내년에 상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 마켓컬리는 1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켓컬리 2022년도에 가장 큰 다크호스, 상승의 다크호스 종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오랫동안 장애 주식에 있었습니다. 교보생명이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를 했네요. 여러 가지 생명주들이 삼성생명이 상장되고 난 이후에 그 이의업체죠. 교보생명의 방향을 궁금해했습니다. 오랫동안 주주들이 숨지게 기다려왔습니다. 무사히 코스닥에 안착하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당장 내년에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그 전략들, 지혜들 얻어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이슈를 보아하니 한 주 동안 시세는 어떻게 펼쳐졌는지가 궁금한데 사실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연말이다 보면 좀 한산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장외 주식은 어떨까요? 더 한산해집니다. 장외 주식은 더 많이 한산해집니다. 예. 이유는 기본적으로 장외 주식은 12월 20일부터 1월 10일까지는 거의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일부 중개업자들이라든가 일부 매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나 실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2월 말경이 되면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들은 실종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수하는 사람은 실종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중동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시세를 한번 볼까요? 예, 그래도요. 좋습니다. 뭐 변동이 큰 변동 없었지만 우리가 두나무와 빗성코리아 여전히 관심 사항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6천만 원 이하로 밀리면서 두나무와 빗성코리아가 50만 원과 60만 원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빗성코리아 상당히 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이 빗성코리아가 액면가 5,000원짜리입니다. 예. 우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베이스 시총이 한 65조, 68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나무가 18조에서 19조, 이 빗썸이 3조도 미치지 않는 금액 2조 한 8천억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빗썸 코리아를 봤을 때 일 거래 금액이 한 2조 갑니다. 2조에서 수수료가 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이 중에 영업이익의 80%가 순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순이익이 기본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1조 이상 넘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돈이 있다면 빗썸코리아 주식은 조금씩 시장에서 편입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디프렌드 역시 12,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가격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회사가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올해 연 영업이익만 1,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실적인 부분은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 12,000원, 300원대 가격은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인다. 또 인수 주체가 2022년과 2023년 바로 상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12,300원대 가격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라티스 정말 저도 16,500원입니다. 백신 관련주로서 상당히 지금 현재 주춤거리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백신 관련주는 어차피 우리 곁에서 늘 성장세를 지속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앞서 말한 대로 토스가 1차로 투자된 기관들의 매도물이 나오면서 휘청거리고 있지만 회사 자체는 좋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현재 12만 8천 원, 한 2주 전에 한 16만 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그러나 기관 물량이 나오면서 12만 8천 원까지 밀렸습니다. 야놀자 10만 원대 변동 없고요. 오랜만에 야나두가 주식이 좀 올랐습니다. 야나두가 2022년 상장을 해갖고 기본적으로 카카오 계열사에서 제외되지 않고 에듀케이션 부분에서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나두가 기본적으로 2020년에 상장될 확률이 높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처음으로 103만 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화상과 넷마블의 큰 변동 없이 한 주를 마쳤습니다. 그렇네요. 자, 지금 좀 가격이 눌렸을 때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간에 진입했던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세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타이밍까지, 그 지혜까지 얻어가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시장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나니 좀 상장 임박한 종목들에 있어서 시세가 집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장 이슈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한 주를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 오일뱅크 최고가를 계속 경신 중에 있고요. 앞서 말한 대로 K뱅크 상장 소식 뉴스 하나에 바로 17,000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비상장 회사의 생명은 역시 상장이구나. 상장 소식과 함께 주식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기본적으로 내년도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내년 30조 규모의 IPO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IPO를 임박했는 종목까지 덩달아서 움직이는 한 주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 장외 주식은 상장이라는 모멘텀을 빼놓고 얘기 나누기 참으로 어렵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 꼭 열어두시고 또 내년 같은 경우도 IPO 굉장히 핫하게 열릴 거잖아요. 우리 내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장외 주식 시장에서 공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민되는 부분들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들 해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지금 바로 우리 쪽에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 채팅장도 열려져 있고요.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소영주 소장님께서 이 방송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해답을 드릴 텐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오늘 상을 타셨다라고 해요. 소장님. 네. 어떤 상이죠? 부끄럽습니다. 무슨 상입니까? 겸손하셔라. 예. 제가 열심히 듣기로는 일했다고 예. 그 머니투데이에서 상을 하나 주었습니다. 더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상 명도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까먹었어요. 소장님 뭐였죠? 베스트 애널리스트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만큼 이렇게 좋은 기업, 장외주식에서 옥석을 잘 가려야 하는 거잖아요.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선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베스트 애널리스트 상을 받으셨다라고 하고 제가 또 다시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우리 Q&A 시간 좀 풀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보니까 업비트나 빗썸 주식을 장 외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소장님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업비트라는 회사를 사람들이 찾습니다. 근데 업비트의 두나무? 운용사를 그쵸. 봐야 되죠. 바로 두나무입니다. 예. 두나무와 업비트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비트의 주식을 사려면 바로 두나무의 주식을 편입하면 됩니다. 네. 아마 2022년도에도 이 두 종목이죠.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 우리가 코인베이스가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서 안정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거의 65조에서 68조를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거래소, 우리가 빗썸만 보더라도 1거래 금액이 2조입니다. 2조의 거래 수수료를 계산해 보십시오. 연 당기 순이익이 1조 가까이 육박합니다. 이게 바로 빗썸이고요. 두나무는 더 높겠죠. 두나무, 이렇게 대단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두 주식, 업비트와 앞서 말한 빗썸, 이 두 주식은 장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네. 그렇죠. 업비트가 어떻게 사는 거지 하겠지만 두나무 쪽으로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토스도 마찬가지잖아요. 토스를 네, 사고 그렇습니다. 싶으면 비바 리퍼블리카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한다라는 점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 보니까 마켓컬리네요. 굉장히 핫한 기업이기도 하죠. 마켓컬리 주식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명의계서 금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을 못하는 건가요? 금지 기간이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명의계서 종목이 통일주권, 바로 전자주권, 요즘은 이제 통일주권, 주권 발행 자체를 전자로 하기 때문에 네. 전자주권 발행을 위해서 명의계서 금지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켓컬리가 12월 16일부터 내년 2022년 1월 28일까지 거래 정지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뜻은 바로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명의계서 한다고 인감 첨부하고 직접 사람을 만나서 매도자를 만나서 회사에 가서 명의를 바꾸는 이 번거로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네. 1월 28일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계좌에 자유롭게 주식이 이체되는 바로 통일주권, 전자주권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회사에서 명의계서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볼게요. 이 금지 기간이라고 하니까 좀 겁을 먹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관련해서 좀 도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볼게요. 공모주 투자 그리고 장외 주식 투자는 별개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소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명확히 다릅니다. 그쵸? 그리고 공모주는 심사가 완료된 기업, 그리고 기관의 수요 예측이 완료돼서 청약에 들어가는 종목을 공모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외주식은 심사 청구 전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심사 청구가 완료된 기업과 심사 청구 전 기업,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별개 시장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좀 맞습니다. 혼재되다 보니까. 하지만 별개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 정리 드릴게요. 다음 질문 바로 연이어 보겠습니다. 지금 투자 가능 금액이 500만 원 정도뿐입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도 장외 주식 투자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누누이 해주셨던 말씀이 돈이 적을수록 장외 주식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100만 원만 있어도 합니다. 10만 원만 있어도 합니다. 장외 주식 누구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큰 돈입니다. 500원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해서 편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충분하고요. 기본적으로 장외 주식의 종잣돈은
주식의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작을수록 좋습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을 알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작은 작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쵸. 원래 우리 주식하는 분들도 시작은 처음에 소액부터 굴려본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죠. 장외 주식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축성 상품이다 보니까 작은 돈으로도 계속해서 저축해 가시면서 여러분이 큰 수익 낼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장외 주식에서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우리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딱 어울리는 질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뭐니 해도 미래의 성장성이죠. 성장성. 네, 그렇죠. 우리 장외 주식은 현재적 가치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미래적 가치를 투자하는 시장입니다. 올해보단 내년, 내년보단 내후년을 지배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1년보다 2022년이 좋은 회사를 투자했을 때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이 세 가지 기업 중에 장외에서 유독 이 성장성에 주목할 이유는 상장되는 시점에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적 가치보다는 미래적 가치를 정확히 판단한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기업은 몸집을 불려나갈 거고 또 상장 또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그 성장성이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이 꼭 탑재하시면서 장외주식 기업들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질문 하나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전 시간과 낮에는 시세 확인을 거의 하기 힘든 직장인입니다. 장외주식 도전하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소장님, 직장인이라면 오히려 거래소 코스닥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은 장외 주식이 최적합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일을 하면서 실은 직장 내에서 우리가 그 컴퓨터에 요즘 어느 직장에서는 컴퓨터 주식을 못 볼 정도로 막아놨습니다. 그죠? 진짜요? 그죠?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겠죠. 네. 본인의 또 가격을 본다는 것은 기분도 나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떨어졌을 때. 그래서 저는 장외 주식은 여러분들이 특히 직장인들 본인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충분히 한 사람이 장외주식에 들어와서 상장되는 시점의 가격이 앞서 말한 대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 투자의 확신이 있다면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본인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투자원들은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식이 2년, 3년 후에 알차게 여러분들 곁에 올 겁니다. 한 해로 우리가 하나투자증권이 현재 시가총액 한 1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1조 5천억 정도. 그냥 한화투자증권이 두나무에 투자한 금액으로 시총이 전체 두나무의 이익이 지금 1조 2천 시총을 앞질러 가고 있다. 그 뜻은 이렇게 장기적 2년, 3년간 투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외주식은 2년, 3년을 보고 여러분들이 안목만 좋다면 거래소 코스닥처럼 매일 보지 않아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외 주식만큼 편한 주식이 없습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미래적, 거시적 경제 관점을 이해한다면 거래소 코스닥은 장외 주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요즘 가장 크게 상상한 게 두나무 아니겠습니까? 2조라 크래프톤도 가장 상상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2억을 넣어서 2조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장외 주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은 얘기죠.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외 주식 시장은 시간을 두고 기다림의 주식이고 매일 보지 않아도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투자에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여유롭게 다가설 수 있는 곳이 또 장외 주식 시장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궁금증 있다 하시면요.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거나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노크해 주셔서 여러분의 궁금증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강의 들고 돌아옵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소영주 소장과 함께 장외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늘 겸손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베스트 애널리스트라는 말을 할 때마다 웃으시네요. 예. 소장님 오늘은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초보 투자자를 위해서 장외주식 거래의 프로세스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장외주식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일 것 같아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을 먼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동잣돈이 작을수록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계란 한 판을 사라고 합니다. 계란 한 판을 사서 그 돈이 성공하면 닭 한 마리를 사십시오. 닭 한 마리가 성공해서 그 돈이 성공하면 돼지 한 마리를 사는 거죠. 이 돼지 한 마리가 성공하면 소를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사전에 본인이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를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의 자금적 역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장외주식 거래 방법을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그러나 본인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그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라면 그 주식 먼저 투자해 보십시오. 본인이 애널리스트가 되는 시장이 바로 장외주식입니다. 제일 먼저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을 선정을 해야겠죠. 선정한 이후에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서울거래소 비상장, 38 커뮤니케이션 또는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피스타 이런 여러 회사들을 비교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가격을 찾아야겠죠. 본인에게 가장 맞는 플랫폼을 선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선정된 주식의 현재 시세를 바로 이 플랫폼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현재 가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장외주식은 경쟁 매매가 아니라 상대 매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간에 만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바로 장외주식입니다. 이 장외주식 가격의 결정은 바로 개인 대 개인이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외주식은 재래시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식을 선별할 때, 특히 가격을 결정할 때는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여러 플랫폼들을 살펴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정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상호 신분을 확인하겠죠. 매도자와 매수자는 주식을 교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식을 먼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식을 반드시 먼저 받고 주식이 입고된 걸 확인한 이후에 주식 대금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극히 단순해 보이지만 장외주식 거래하는 처음에 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난해한 거래 형태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외주식은 그러나 요즘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에서 거래 플랫폼 시장이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서울거래소 비상장 상당히 수수료가 제로돼 있습니다. 제로인 상태에서 신한금융투자의 계좌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습니다.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꼭 반드시 필요한 종목만 설정되어 있는 게 서울거래소 비상장입니다. 서울거래소 비상장 같은 것도 이용한다면 안전하겠죠. 예. 기본적으로 민간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38 커뮤니케이션은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장외주식은 쉬운 곳에서 접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키워드들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미래 성장성 있는 종목에 작아도 괜찮다, 시드가 적어도 괜찮다. 앞으로 그리고 주식을 어떤 프로세스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장외주식 거래에 있어서 프로세스까지 짚어봤거든요. 이 부분 여러분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정리를 할까요, 소장님? 네, 좋습니다. 한마디만 좀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장외주식은 끝으로 말하지만 사랑입니다. 장외주식은 장기 저축입니다. 네. 사랑으로 키운다면 승리할 수 있는 시장, 바로 장외주식 시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장외 주식으로 장외 홈런 칠 수 있도록 저희가 늘 응원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다가오는 연말 조금 더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